잠깐, 너 혹시 최근에 이상한 꿈 꾼 적 있어? 뭐라고? 왜 갑자기? 아니,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네팔에 있는 11살 소년이 한국에서 3명의 특별한 사람이 2025년 봄에 나타날 거라고 예언했거든. 아니, 그게 뭐가 이상해? 그런데 이 애가 우크라이나 전쟁, 터키 대지진, 후쿠시마 오염수까지 다 맞췄어. 예언 47개 중에 44개가 현실이 됐다고. 정말로? 그럼 한국 예언도? 그게 더 소름 돋는 게 중국에 있는 12살 천재 소년도 똑같은 예언을 했어. 서로 만난 적도 없는데 말이야. 진짜? 뭐라고 했는데? 왕의 기운이 돌아온다. 5산이 다시 모인다. 그리고 그 3명 중에 혹시 너도. 잠깐. 설마 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내용입니다. 2026년 10월 9일 한글날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국 운남성에서 태어난 리웨이밍이라는 12살 소년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최근 한 말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날 유엔에서 한국어가 제7회 공식 언어로 채택됩니다. 동시에 서울이 유엔 제2본부 도시로 선정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세계 질서의 중심축이 서구에서 동아시아로, 그 중에서도 한국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리웨이밍은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한국인들이 겪은 일제강점기, 전쟁, 분단, 군사독재, 외환위기, 이 모든 고통은 한국을 단련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그 단련이 끝나고 진정한 빛을 발할 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예언의 시작은 전혀 다른 곳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네팔 카트만두의 작은 마을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 그곳에서 한 소년이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라젠드라. 겨우 11살의 나이지만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예언가입니다. 라젠드라는 2011년 새벽 폭우가 쏟아지던 날에 태어났습니다.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5살 때부터 무언가 달랐습니다. 생후 3개월, 아직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시기에 첫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생은 더 큰 일을 위해 왔습니다. 부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24개월이 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젠드라는 티베트 사원의 구조를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100년을 살았어요. 남궁 텐진이라는 이름으로요. 아이는 티베트어로 경전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가르친 적 없는 언어로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 아버지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3살 라젠드라는 아버지 병상 옆에서 7일 밤낮을 기도했습니다. 작은 손을 아버지 가슴에 올리고 무언가를 중얼거렸죠. 8일째 아침 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암세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6살이 되던 해 봄, 라젠드라는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40도를 넘는 열이 3일간 계속됐고 의사들도 손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4일째 새벽, 아이는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저는 이제 시간의 강을 볼 수 있어요. 과거와 미래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을 봅니다. 그날 이후 라젠드라는 달라졌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오늘 말하고 100년 전 일을 어제 일처럼 설명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곧 카트만두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첫 예언은 간단했습니다. 큰 땅이 흔들리고 두 나라가 함께 울 것이다. 6개월 후 터키와 시리아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5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라젠드라의 예언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심지어 올해 초 발생한 인도양 쓰나미까지 그가 말한 47개의 예언 중 44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네팔 정부는 처음엔 이 소년을 미신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이 계속 들어맞자 이제는 그를 국가적 자산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리웨이밍이라는 또 다른 특별한 아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리웨이밍은 2011년 새벽 폭우가 쏟아지던 날에 태어났습니다. 밝은 아침의 빛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처럼 그는 어둠 속에서 빛을 보는 아이였습니다. 세계가 리웨이밍을 주목하기 시작한 건 3년 전 한 온라인 포럼에서였습니다. 당시 9살이었던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곰과 독수리가 싸울 것이다. 밀밭이 피로 물들고 세계는 둘로 갈라진다. 이것은 긴 전쟁의 시작이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모두가 그의 글을 다시 찾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세부 내용이었습니다. 전쟁은 봄에 시작되지만 겨울을 3번 넘긴다. 서쪽은 무기를 보내고 동쪽은 침묵한다. 곡물의 길이 막히고 에너지가 무기가 된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리웨이밍은 전쟁 발발 6개월 전에 이미 유럽의 에너지 위기와 곡물 수출 중단까지 예견했던 것입니다. 2021년 국제지진학회에서 리웨이밍은 갑작스럽게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2023년 초 두 나라의 경계에서 대지가 갈라질 것입니다. 도시들이 무너지고 4만 명 이상이 땅 속에 묻힐 것입니다. 학자들은 어린아이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2월 터키 시리아 대지진으로 5만 명이 목숨을 잃었을 때 그들은 경악했습니다. 일본에 대한 예언은 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2023년 여름 일본 땅에서 바다가 끓을 것이다. 독이 다시 퍼져나간다. 그들은 진실을 숨기려 하지만 바다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을 때 일본 정부 관계자들조차 리웨이밍의 예언을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자신의 조국 중국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작년 초 리웨이밍은 중국 당국자들 앞에서 경고했습니다. 올해 양쯔강이 3번 넘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봄비, 두 번째는 여름 태풍, 세 번째는 가을 폭우. 스촨과 윈난에서 땅이 흔들리고 베이징은 모래바람에 숨을 쉴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예언을 극비로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죠. 올해 봄부터 시작된 홍수는 정확히 3차례 중국 남부를 덮쳤습니다. 7월 스촨 대지진, 8월 윈난 산사태, 그리고 베이징을 덮친 역대 최악의 황사까지. 리웨이밍이 말한 모든 재해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의 분노는 인간 욕망에 대한 대가다. 자연은 균형을 되찾으려 한다. 중국이 겪는 재앙의 시작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중국 당국은 그를 통제하려 했지만 리웨이밍은 계속해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중국인들이 대규모로 한국으로 향하는 날이 온다.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라 희망 때문이다. 한국이 새로운 문명의 중심이 되는 것을 그들이 먼저 알아차릴 것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 이민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는 중국 내부 소식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소년이 가장 집중하는 것은 바로 한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들이 서로 만난 적도 없는데 똑같이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4월 라젠드라는 갑작스럽게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아이가 말입니다. 동쪽 끝 조용한 나라. 그곳에서 3개의 별이 동시에 떠오른다. 산의 사람, 바다의 영혼, 불의 여인. 그들이 만날 때 오래된 왕국이 다시 깨어난다. 통역사들은 당황했습니다. 라젠드라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봄이 오면 숨겨진 것들이 드러난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고 진실의 빛이 비친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변화가 온 아시아를 바꾼다. 이것은 하늘이 정한 시간이다. 라젠드라의 어머니는 증언합니다. 아이가 한국에 대해 말할 때는 평소와 달랐어요. 온몸이 떨리며 땀을 흘렸고 눈물을 흘리며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이 깨어난다. 그들이 깨어난다. 한편 2023년 8월 무더운 여름날 리웨이밍은 한국문화교류단의 일원으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공식 일정은 단순한 문화 체험이었지만 12살 소년의 눈빛은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경복궁에 들어서자마자 리웨이밍은 멈춰섰습니다. 여기에요. 제가 꿈에서 본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근정전 앞에 도착한 리웨이밍은 갑자기 신발을 벗고 맨발로 돌바닥에 섰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관광객들이 수군거렸지만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나자 그의 입에서 완벽한 한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왕의 기운이 돌아온다. 다섯 산이 다시 모인다. 분단된 것이 하나 되고 숨겨진 것이 드러난다. 함께 있던 한국 학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증언합니다. 중국 아이가 한국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할 줄 몰랐어요. 더 놀라운 건 그가 사용한 단어들이었습니다. 현대 한국어가 아니라 조선시대 궁중에서 쓰던 고어였거든요. 리웨이밍은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지금을 위한 예언입니다. 한반도는 잠들어 있던 용이 깨어나는 땅입니다. 그 용은 이미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바람이 불어 근정전의 처마 끝 풍경들이 일제히 울렸습니다. 한여름인데도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경복궁을 떠나면서 리웨이밍은 동행한 통역사에게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산에서 온 남자, 바다의 영혼, 불의 여인. 이 셋이 만날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들은 이미 태어났고 곧 서로를 찾을 것이다. 그날 밤 리웨이밍은 숙소에서 한국 지도를 펼쳐놓고 5곳을 표시했습니다. 한라산, 백두산, 금강산, 지리산, 태백산. 이 5산의 기운이 하나로 모이는 날 한반도는 세계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리웨이밍은 한국에 대한 예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2가지를 봤다. 한국에서 시작된 빛이 온 아시아를 밝히는 것과 낡은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에 3명의 특별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시간이 흐르면서 리웨이밍의 예언은 더욱 구체적으로 변했습니다. 봄이 깊어질 때 첫 번째 인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깊은 산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줄곧 우리 곁에 있었다. 여름이 시작될 때 2번째 인물이 나타난다. 바다처럼 깊은 지혜를 가진 그는 분열된 것들을 하나로 묶는다. 그리고 가을의 문턱에서 3번째 인물이 불같은 의지를 가진 여성이 일어선다. 리웨이밍은 최근 인터뷰에서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본 미래에서 한국은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었어요. 영적 지도국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지혜를 구하러 왔고 한국어가 깨달음의 언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본 것은 분명한 미래의 한 조각입니다. 그런데 이 5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리웨이밍이 남긴 예언 중 가장 수수께끼 같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라산, 백두산, 금강산, 지리산, 태백산. 이 5개의 신성한 산은 단순한 지형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한민족의 영적 중심이었고 하늘과 땅을 잇는 통로였습니다. 리웨이밍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5산이 다시 모인다는 것은 물리적 통합이 아닙니다. 분열되었던 한민족의 2개의 정신이 하나로 모이는 것입니다. 남과 북, 동과 서, 그리고 해외에 흩어진 모든 한국인의 마음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백두산은 시작의 산, 민족의 뿌리입니다. 한라산은 끝이자 새로운 시작, 순환의 산입니다. 금강산은 영적 깨달음의 산, 지리산은 지혜와 포용의 산, 태백산은 하늘의 뜻을 받드는 제천의 산입니다. 리웨이밍은 말합니다. 이 5산의 기운이 동시에 활성화될 때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에너지장이 됩니다. 실제로 최근 현상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라산 백록담의 물이 갑자기 맑아졌고 백두산 천지에서 원인 모를 빛이 목격되었습니다. 금강산을 찾은 등산객들은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고 증언하고 지리산에서는 수십 년 만에 희귀 동물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태백산 천재단 주변에서는 매일 새벽 무지개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지도자 리웨이밍은 그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첫 번째, 산의 사람. 그는 깊은 산에서 내려온 듯 보이지만 실은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한 마음과 소나무처럼 고든 의지를 가졌습니다.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고 화려함보다 실용을 추구합니다.
그의 나이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이미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의 진정성이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따르게 됩니다. 두 번째, 바다의 영혼. 바다처럼 깊고 넓은 지혜를 가진 이 사람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인물입니다. 뛰어난 소통 능력으로 갈라진 것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동과 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포용력을 지녔습니다. 그는 외교와 협상의 달인이지만 결코 원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불의 여인. 이 여성, 지도자는 40대 중반, 불꽃 같은 정의감과 열정을 지녔습니다. 부패와 부조리를 태워버리는 강한 의지를 가졌으며 동시에 상처받은 이들을 따뜻하게 품는 모성을 지녔습니다. 그녀가 나타나면 낡은 체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집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두려워하지만 더 많은 이들이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리웨이밍은 강조합니다. 이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배경, 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운명이 그들을 한 점으로 모을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 만나는 순간 서로를 오래 전부터 알았던 것처럼 느낄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이미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내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기초를 다지고 있고 바다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불의 여인은 정의를 위한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웨이밍의 최근 메시지는 더욱 긴박합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지금, 세 사람 모두가 자신의 운명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한국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요동칠 것입니다. 리웨이밍이 본 미래에서 한국의 변화는 내 계절처럼 진행됩니다. 겨울에는 낡은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나고 국민들이 진실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죠? 더 이상 거짓을 참지 않겠다는 집단 의식의 각성을. 여름이 되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리웨이밍은 경고합니다. 이것은 물리적 분열이 아닙니다. 가치관의 충돌, 세대 간의 대립, 기득권과 변화를 원하는 세력 간의 마지막 싸움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새로 태어나기 위한 진통입니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세 명의 지도자가 마침내 하나로 모입니다. 산의 사람이 기초를 놓고 바다의 영혼이 화합을 이끌며 불의 여인이 변화의 불씨를 지킵니다. 리웨이밍은 말합니다. 그들이 손을 잡는 순간 한반도 전체가 진동할 것입니다. 그것은 물리적 진동이 아니라 의식의 진동입니다. 겨울은 정화와 재탄생의 시간입니다. 겨울은 춥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추위가 모든 부패를 얼려 죽이고 봄을 위한 깨끗한 토양을 만듭니다. 이 겨울을 견딘 한국은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거듭납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중국 공산당의 붕괴로 이어질까요? 리웨이밍의 설명은 충격적입니다. 불의를 따르는 거대한 탑이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거짓의 성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진실과 정의의 물결이 중국 국민들을 깨웁니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변화를 목격한 중국인들이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는가? 왜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없는가? 한국의 성공적인 변혁은 중국인들에게 희망의 등대가 됩니다. 같은 유교 문화권, 비슷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한국이 해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퍼집니다. 리웨이밍은 시기까지 언급합니다. 한국에서 새 지도자들이 공식적으로 통합을 선언한 후 6개월 이내에 중국에서 대규모 시위가 시작됩니다. 1년 안에 공산당 내부에서 개혁파와 보수파가 분열하고 18개월이 지나면 전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됩니다. 그의 예언은 계속됩니다. 중국 공산당의 붕괴는 도미노를 일으킵니다. 북한이 변하고 미얀마가 자유를 되찾으며 홍콩이 다시 일어섭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새로운 민주주의의 물결에 휩쓸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닙니다. 리웨이밍은 강조합니다.
이것은 물질 문명에서 정신 문명으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독점에서 공유로 가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한국이 그 전환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한국인들이 가진 독특한 정신적 유전자 때문입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 숨어있던 변화의 속도, 문화가 품고 있던 공동체 정신, 한정서가 간직한 인내와 극복의 힘. 리웨이밍의 예언대로라면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사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10월 9일 한글날, 그가 예언한 대로 유엔에서 한국어가 제7회 공식 언어로 채택되고 서울이 유엔 제2본부 도시로 선정된다면 그때 비로소 전 세계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희망의 나라, 미래가 먼저 도착한 곳이라는 것을. 한국인들은 더 이상 선진국을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전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고 한국처럼 되기를 꿈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시죠? 그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댓글로 여러분이 최근 경험한 특별한 꿈이나 직감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 다가올 미래를 준비합시다. 한국의 새 시대가 밝아옵니다. 우리가 그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공유해 주세요.